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보시게 되면 저희 엑셀비더 6에서는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해당 파일에서는 공통 상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리소스 혹은 외부 라이브러리 등을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nv.json 파일은 소스 경로에서 저희가 파일을 하나 생성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런타임 CSS, 그다음에 런타임 라이브러리 안에 내가 사용할 CSS와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UI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env.json 파일 하나가 있다라고만 사실 기억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웹 프로젝트입니다. 웹 프로젝트를 이제 나중에 저희 빌더6로 연결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default.js와 exbuilder.json 파일. 이 두 가지의 파일은 웹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패시에 있는 이렇게 exbuilder6 모듈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하이 모듈들을 클라이언트 모듈이라든지 서버.점 모듈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exbuilder라는 폴더 아래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그냥 UI 쪽과 더 관련이 있는 런타임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폴더 밑에 보시게 되면 config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default.js라는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서 기본값 및 공통 상수를 정의하는 파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에 프로퍼티즈 뷰에서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값들, 즉 디폴트로만 되어져 있는 값들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파일을 보시게 되면 컨트롤의 기본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웃풋 컨트롤 혹은 이러한 다른 컨트롤에 대해서 회색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런 default.js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웹 서버 안에 이렇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웹 서버를 구동을 하셔야지만 이 default.js를 같이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environment라고 해서 또 서버에 관련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앱 캐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앱 캐시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앱 캐시랑 조금 다르게 나중에 저희가 배울 인베디드 앱에 대한 캐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먼저 한번 웹 서버를 켜서 서버 연동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서버를 바로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탭을 연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른 앱들을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다른 앱들을 스튜디오 설정이라는 것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뒤에 이렇게 난수, P 다음에 이렇게 난수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앱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됐었을 때 똑같이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true로 설정하고 다시 돌려보게 되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이렇게 난수가 P 다음 난수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똑같은 이 앱을 불러올 때는 이번엔 네트워크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캐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하시다가 이런 난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 하게 되면 이쪽 diff.js에 있는 이 앱 캐시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 캐시는 저희 이 앱에 대한 캐시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소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default.js는 결국 웹 서버가 실행이 돼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드라고 하나 만들어서 미리 보기를 했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 서버 연동을 했었을 때는 지금 보면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공통 이 상수에서 정의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는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로퍼티즈 뷰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표준에서 아까 저희가 이쪽 프로젝트 전용 설정 구성에서 이 default.js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JS를 불러오겠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실제 여기 UI 프로젝트에서 default.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들에 대한 공통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면 그리드에 no 데이터 메시지를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해주세요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default.js에서는 이 해당 컴피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 개발을 하실 때는 이쪽 default.js에다가 어떠한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세팅을 하실 건데요. 이것들을 그대로 하나 만드시거나 빼오신 다음에 이쪽 UI 프로젝트에다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웹 프로젝트를 열거나 혹은 그냥 미리 보기를 하거나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공통 상수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발 서버에서는 돌렸을 때는 나오는데 제가 로컬에서 뭐 미리 보기 썼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화면이 뭐 크기라든지 동일하게 속성들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속성들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서에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디포트.js를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미리 복귀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적용된 것들은 실제 화면에서도 똑같이 설정한 것 그대로 설정이 가져가 준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이 설정이 가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개발하기 이전에 퍼블리셔 분들이 이러한 작업들, 공통 상수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웹 프로젝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중엔 이 UI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파일을 만들어서 붙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 프로젝트에서 저희 엑스베더 6에 관련된 환경 설정을 정보 관리해주는 그러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서버 플러그인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콜 정의 혹은 뭐 UI 어댑터 혹은 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등등에 대한 것들이 이쪽에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아까 보셨듯이 프로퍼티즈에서 이 패킷에서 이렇게 서버점 모드를 체크를 했었을 때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옵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디플로이 패스입니다. 이 디플로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저희가 컴파일된 저희 엑스비더 6 웹 프로젝트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UI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 저희가 이 웹 프로젝트 디플로이먼트 어셈블리에 작성했었던 이 UI, 이 디플로이 패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끔 이제 요즘에 뭐 다른 그런 와스나 웹워스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결국에는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안에 지금 디플로이 패스되어져 있는 이 UI 안에 배포 파일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배포 경로에 있는 것들이 이러한 형태로 컴파일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앱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것들은 실제 CLX 파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JS 파일로 컴파일 되어져 있는 경로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플로이 컴피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TA 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웹과 와스가 분리되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nv.json 파일만 경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에 있는 캐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개발자분들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긴 한데 저희 엑스비더6 UI 뷰에서 HTML을 내려줄 때 거기서 메타 태그에서 생성되는 캐시 컨트롤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true, false 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JS들에 대한 캐시들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캐시 컨트롤이 true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뒤에 단수가 서 있지가 않죠. 그래서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브라우저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뭐 런타임 CSS, 런타임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env.json과 거의 동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나중에 업로드 설정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멀티파티 폼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옵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게 되면요. 페이지 로드 이미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로딩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저러한 페이지 로드 이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뭐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만 바꿔주시게 되면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앱을 불러올 때 앱이 좀 많이 영역이 있으면 거기 원래 좀 보이게 되는데 조금 빨라서 보이지는 않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이런 페이징 로드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통 이러한 속성들을 한번 설정을 하고 나서는 크게 뭐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파일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